안녕하세요,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제가 아침에 글을 쓰다가 창밖을 바라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서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저에게 여겨져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어요. 어,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위켄드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이 일상을 살아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 자신도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데 단어인데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정의하고 살고 있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좀 놀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 스스로 결심을 한 게 있어요. 스스로 이제 루틴처럼 가지고 가고 싶은 되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여서 여러분도 들어보시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루에 더도 말고 딱 세 가지만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자라는 다짐을 했어요. 하루에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냥 문득문득 드는 것들 있잖아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에게 든 세 가지 생각들이 어떤 것이냐면 그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한 뭐 5분, 10분? 짧게는 15분, 길게는 한 30분 정도 나만의 생각을 메모하고 노트하고 혹은 음, 어,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너무나 삶이 재미있고 의미있고 뭔가 채워지고 나만의 생각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서 나만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누구이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세 가지씩 앞으로 꾸준히 한번 영상을 올려보려고요. 오늘 든 저의 세 가지 생각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게요. 아주 간단해요. 사소해요. 일단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사실 저는 플래너를 만들고 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시중에서 파는 플래너도 사보고 했는데 저 자신에게 딱 맞는 그 비스포크 나에게 딱 맞는 그 맞춤복 같은 그런 플래너를 쓰고 싶어서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그 형식은 이렇게 데일리 플래너 해서 앞에 뭐 focus, my goals, to do, schedule, notes 이렇게 뭐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저만의 하루 일과와 그리고 해야 할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제가 스스로 계획하는 목표들에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뒤에 4페이지 정도를 이렇게 메모를 해요. 보이시죠? 이거 다 2면지 잘라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니까 종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2면지를 버리기 너무 아까워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 동안 제가 생각하고 기록한 것들을 이렇게 흔적으로 남겨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날 하루의 저의 메모리인 거예요. 흔적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계속 이렇게 쌓아왔어요. 근데 이렇게 두면 소중한 저의 생각이고 기록이고 일상의 흔적인데 이렇게 되면 쉽게 어딘가로 흩어져 버리고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려지는 그런 어떤 그 책의 날개예요. 그걸 가지고 제 그림을 이렇게 콜라주에서 붙여서 표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이템으로 한번 아름다운 플래너를 제작해보고 싶기도 해요. 제 사업이 공부와 함께 번성을 해서 여러분께도 제가 직접 만든 이런 플래너들을 선보일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안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실로 꾸밀지 아니면 이제 접착제 방식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플래너를 monthly로 만들고 있어요. 한 달에 한 권의 플래너를 쓰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총 1년에 12권의 저만의 기록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플래너에 저의 기록을 하다가 오늘 세 가지 생각을 여기에도 적어봤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1, 2, 3 이렇게 썼는데 제가 오늘 든 첫 번째 질문은 오늘 스타벅스에 가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제가 좀 멍하니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뭐 관찰하는 것도 워낙 좋아하고 가만히 이렇게 천장을 올려다 봤는데 조명의 위치가
그 입구에서 들어왔을 때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천장의 조명과 그리고 벽 쪽으로 이렇게 있는 조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 입구에 위치한 저 조명의 위치가 왜 저기여야 할까? 왜 저기가 가장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위치여야 했을까? 왜 건축가는 혹은 이 디자이너는 저 위치에 저 등을 달았을까? 그게 갑자기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끄적끄적끄적 대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가게 안에 구조를 이렇게 봤더니 저는 개인적으로 아름다움이 프로포션 그리고 레이시오 그리고 시메트리 이런 좌우 대칭 그리고 수학적으로 아름다운 비율 저는 그게 있다고 믿거든요. 물론 그 가운데에서도 기본적인 그런 프린시플들이 지켜진 안에서의 자유로운 배열들이 진정한 자유로움과 아름다움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 조명의 위치를 봤더니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벽에 천장에 다른 형태의 조명이 있는 거예요. 비록 같지 않은 조명인데도 불구하고 그 라인의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그 선이 90도로 이어지는 라인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저는 만난 적 없는 이 건물의 건축가와 디자이너와 소통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만의 생각을 적고 그 조명의 위치가 왜 저기여야만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의 답을 찾아봤어요. 재밌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돼요. 두 번째는 여기 보이시나요? 오늘 친구들에게도 아침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오늘 영국은 아침에 조금 많이 이렇게 지금 약간 그런데 그레이 헤어 그래서 좀 우중충하고 뭔가 사색에 잠기기 좋은 그런 날씨거든요. 그래서 한창 창밖을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글을 쓰다가 창밖을 보는데 총총총총 하고 너무나 눈이 확 떠지는 그런 외모 아웃핏을 하고 있는 여성이 지나간 거예요. 아래는 쉬폰 드레스를 스커트를 입고 그리고 단화를 신었고 그리고 빨간색 스타킹을 신었던 걸로 기억해요. 검은색 슈즈에 빨간색 그리고 옅은 핑크색의 이렇게 노란 점들이 있는 그런 쉬폰 스커트에 위에는 퍼프 코트 한국말로는 패디드 코트를 아주 큰 걸 오버사이즈를 입었고 날씨가 은근 쌀쌀하면서 춥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걸쳤더라고요. 그래서 커다란 숄더백을 하나 들고 그리고 엄청 아름다운 빨간색 이렇게 마치 비치에서 쓸 법한 그렇게 챙이 넓은 빨간색 모자를 썼는데 그 모자의 소재는 벨벳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독특한 거예요. 쉬폰 스커트에 벨벳 빨간색 모자에 테두리는 검은색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네이비빛이 도는 블랙 그 퍼프 커트를 입은 그녀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믹스 매치잖아요. 한국에서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아무도 그렇지만 그녀에게 눈길을 주지도 않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녀도 그녀의 길을 아주 분주하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의 이제 이방인의 시선으로 혹은 저와 제가 살아왔던 문화권에서 경험한 뭐랄까 아름다움의 기준 혹은 아웃핏의 스탠다드하고 굉장히 다른 그녀의 아웃핏을 보면서 너무 독특하다. 전혀 그녀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을까? 어떤 자유로움이 있을까? 그녀는 지금 어디로 저렇게 총총총총 걸면서 가고 있을까? 무얼 할까? 어디에서 살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만의 그 스케치를 그녀를 이렇게 그려보면서 혼자 상상해 보았어요. 재밌는 두 번째 저만의 질문이었고 저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또 저 자신에게도 질문을 했어요. 나는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알아가고 싶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녀를 그리고 있고 글을 적고 있는 걸까 하는 저 자신에 대한 질문도 함께 해봤어요. 마지막 질문은 세 번째 질문은 사랑에 대한 거였어요. 사랑은 저에게 가장 큰 테마예요. 제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동력원이고 nothing nothing important like love, true love.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사랑은 저에게 큰 테마이고 인생에서 가장 깊이 끊임없이 알아가고 싶은 주제인데, 제가 가는 스타벅스에 항상 오는 부부가 있어요. 아내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외모는 제가 느끼기엔 이미 중년에 가까이, 한 30대, 중년이라고 하긴 아니겠네요. 한 30대 중반? 뭐 이 정도 되는 부부인데, 부인은 아이를 임신을 했고 거의 만삭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 있고, 항상 부인은 이제 강아지를 복슬복슬 거리는 조그만 강아지를 끌고 다니고, 이렇게 끌고 다니고 데리고 다니고, 이제 정말 이렇게 출산이 임박한 그 배를 하면서 이렇게 둘이 항상 그 앞을 지나가요. 혹은 가끔 스타벅스에 들어와서 커피를 마셔요. 근데 항상 표정이 무표정이에요, 둘 다. 근데 사랑을 하고 관계를 했기에 그렇게 아이를 갖게 되지 않았을까. 어쨌든 뭐 그게 육체적 사랑이든 뭐든, 어쨌든 정신적 사랑, 모든 게 다 결합해서 그렇게 됐겠죠. 부부의 관계.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부의 모습은, 제가 너무 이상적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그 사랑의 정의도 다르고 가장 포인트를 주는 그 관점이 다르니까. 저는 사랑은 caring하고, 옆에서 늘 밝은 미소, 힘이 되는 미소, 손잡아주고 따뜻하게, 직접 이렇게 터치하지 않더라도 그 느낌이 온기로서, 이렇게 에너지로서 전해지는 그런 관계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부부를 볼 때마다 항상 이렇게 거의 한 1m씩 떨어져 있고, 항상 부인은 강아지를 돌보고 뱃속에 아이를 이렇게 캐리하고, 남편은 어딘가 약간 초점이 반쯤은 풀린 듯한 시선으로 멍하니 이렇게 앞을 내다보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저 부부는 진짜 사랑하고 있을까? 저 부부에겐 사랑이 뭘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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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각자 정말 정말 그 70억 인구만큼 70억 개의 사랑에 대한 정의도 다양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느끼는 사랑은 뭐고 내가 정의하는 사랑은 뭘까라고 그 부부를 보면서 저만의 생각을 정리해봤어요. 저는 그냥 저에게 사랑은 그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항상 스타벅스 창가 쪽에 왔는데, 엄마가 아이 둘을 데리고 이제 등교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치원 정도 되는, 한국 나이로 치면 뭐 4살, 3살 뭐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다가고, 엄마는 앞에만 이렇게 쳐다보고 아들 손잡고, 옆에 한 3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랑 아들은 먼저 이렇게 가고, 3살짜리 보이는 그 아이가 좀 뒤쳐져서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도로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어떤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냥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에게, 물론 영국은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이어도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인사를 하고 하지만, 눈이 마주치지 않아도 먼저 이렇게 살가운 인사를 보내주진 않잖아요, 어른들은. 근데 아이는 그것과 상관없이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주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저게 사랑이구나. 어떤 조건도 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따스함을 전해주는 거가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예쁜 그 모습을 마음에 가득 담고, 오늘의 이 세 번째 질문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매일 반복되는, 그러니까 해야 할 일들로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가끔은 하루에 잠깐 짬을 내서 엉뚱한 생각 혹은 엉뚱한 질문들 던져보면서, 스스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한 정의도 한번 내려보시고, 생각에 대한 정의도 내려보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했어요.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재밌는 3가지 질문으로 찾아서 여러분께 돌아올게요.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Bye! See you later!